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연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추가 해제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네. 방향성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방향성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소도시, 중소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1순위는 일단 소도시 중에 논산, 공주 이렇게 조그만 곳들, 그 다음에 포항에서 남구만 딱 들어가 있거든요. 네. 49만 도시라서 중소도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남구만 들어가 있으니까 요 세 지역이 1순위 아닐까. 네. 풀어준다면 2순위는 이제 전주, 천안, 청주, 그 다음에 창원. 창원은 성산구만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들이 또 2순위 아닐까. 그리고 이제 3순위가 되면 이제 뭐 대전, 부산, 뭐 인천 이런 지역들, 여기는 좀 한참 뒤에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순위, 2순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뭐 빠르면 9월에서 10월 사이 뭐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병구님,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해제된 지역들을 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 해제가 된다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지역이 있을까요? 있죠. 그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를 제외하고 다 풀어졌거든요. 네. 다 풀어졌는데 반응은 더 싸늘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곳은 그냥 하락할 지역이기 때문에 풀어주더라도 하락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정책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뭐 광역시나 중소도시를 풀어줬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좀 안 되고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빼고 그 시장 본연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앞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네. 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역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1순위, 2순위 지역도 있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 몇 곳은 배제해야 돼요. 상승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배제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공급이 너무 많은 지역도 좀 배제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작은 소도시는 의미가 없어요. 조그만 보트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물장구 한번 치면 배가 네.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도시는 배제하고 남은 지역이 제가 봤을 때 전주, 천안, 청주, 창원이에요. 그렇게 네 개요. 네, 나머지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해제해주더라도. 물론 이 4개 지역 중에서도 다 괜찮다 그 말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가격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사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주변 요인이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저평가된 지역이 2곳이 있고 네. 고평가된 지역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곳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힌트 없을까요, 옥석? 힌트. 네. 요거 이제 8월 달에 이제 푸른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동산 전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다른 거 무시하고 현재 가격 자체가 과거 한 10년 넘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각 지역들끼리 다 비교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고평가일까 저평가일까 그걸 정확하게 수치로 제가 다 만든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따르면 4개의 지역 중에서 네. 2개의 지역은 지금 그래프가 요 위쪽 저평가인데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고평가 지역이 2개가 있어요. 네. 이건 명확하게 0이냐 1이냐만큼 갈리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힌트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면 네. 더 걱정되는 게 네.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라서 오른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되면 다시 또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닌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겠네요. 이걸 규제 피해가지고 소도시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뭐 좋은 큰 지역을 풀어줘 버리면 네. 사람들이 또 글로 다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여기는 오르고 내가 또 투자했던 소도시 비규제 지역은 또 뭐 내리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질문인 거죠.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구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규제 여부랑 상관없이 규제를 푼다는 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풀어주는 거다. 그리고 오를 지역은 오르고 내릴 지역은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조심하겠죠. 사람들은 더더욱 더 하락하지 않을 지역으로 쏠릴 거예요. 그게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하락할 지역과 상승할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더 상승할 지역으로 쏠려갈 거예요. 그 지역이 이미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네. 이거는 이제 떨어질 지역인데 이거를 내가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샀어. 근데 이게 풀리면 올라갈까? 아니라 여기는 원래 떨어질 지역이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완화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정부가 네. 정확히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래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래할 수 있을까? 왜 거래가 안 될까? 그 부분에 사실은 징벌적 세제 정상화, 그게 이슈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지역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난무했었잖아요. 네. 물론 많이 풀어주긴 했지만 최근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조정지역을 많이 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옛날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이제 2004년 아마 4월 그 찾아보면 그때 109개 지방 소도시까지 다 투기과열지구를 다 묶었어요. 그때는 조정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다 묶었고 그걸 언제 풀어줬냐면 3년 뒤에 풀어줬어요. 2007년 6월 달에. 근데 그때 어디서부터 풀어줬냐면 지방 소도시부터 풀어줬어요. 뭐 양산 이런 거. 네. 창원. 그때 이런 거 풀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수도권을 1년 뒤에 풀어줬어요. 2008년 11월. 2008년 11월에 왜 풀어준지 알아요? 리먼? 금융위기 터졌거든요. 안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만큼 풀어주기 싫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터지고 주택이 침체되니까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풀어주는 거는 지방 소도시부터 푸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쨌든 그 세제를 조금 너무 징벌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먼저 풀어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공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돈이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도심 내에도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지 공급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역설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뭔가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정부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계속 완화 정책이 있으면 네. 거래가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지금은 평이한 상황이 아니라 뭐 전쟁 터지고 고금리에 뭐 지금 난리도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전국이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눌림당하고 있고 내리는 지역도 눌림당하고 있고 다 눌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먼저 조금은 더 어떻게 코로나처럼 조금은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네.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